이런 사람은 오늘 당장 손절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딘가 단단히 꼬여 있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하다면 당장 카카오톡 친구 목록부터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서서히 당신의 운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유독 기가 빨리고 알 수 없는 패배감이나 불쾌감이 드는 날 말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당장 내일부터 뭐라도 열심히 해보고 싶은 에너지가 솟구칠 때도 있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완벽하게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 숨 쉬고 대화하는 주변 사람들이 곧 내 인생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동양 최고의 철학자이자 인간관계의 달인이었던 공자는 이 사실을 25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공자가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화려한 스펙이나 뛰어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집요하게 관찰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태도와 품성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공자가 우리에게 무조건 피하라고 경고한 사람들은 영화에 나오는 거창한 악당이나 사기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나를 망가뜨리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당장 멀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완벽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첫 번째,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꼭 이런 사람 한 명씩 있죠? 술자리에 가면 자기가 당장 내일이라도 세상을 바꿀 것처럼 혹은 당장 수십억을 벌 것처럼 엄청난 계획을 쏟아냅니다. 남들에게 조언도 참 잘해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말대로 해봐.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시간에는 온갖 화려한 전문 용어를 써가며 자기가 일을 다 할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책임을 져야 하거나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는 귀신같이 사라집니다. 공자는 언행일치를 사람의 근본으로 봤습니다. 말이 행동을 앞서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주변의 기준 자체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옆에서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말로 대충 때워도 되는구나 하며 전염이 됩니다. 말은 빠르고 행동은 느린 사람, 그 사람의 말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 없는 말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유형보다 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아는 척은 많지만 절대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명,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이들의 시계는 과거 자신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 혹은 자신이 정답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철저하게 일방통행입니다. 내 의견을 말하면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라며 가르치려 듭니다. 공자는 배우려는 태도 자체를 인간다움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이미 완성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의 성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이 질식해버립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할 때마다 초를 치고 기운을 빠지게 만드니까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귀를 열어두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가지 유형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셨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유형은 겉으로는 아주 친절해 보일 수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익에만 밝은 사람입니다. 공자는 의로움을 늘 이익보다 앞에 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익에 밝은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관계를 투자와 회수의 개념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 있죠?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자기 결혼식이나 돌잔치 혹은 부탁할 일이 생겼을 때만 살갑게 연락하는 사람. 밥값을 계산할 때 자기가 내야 할 때는 철저하게 더치페이를 따지면서 타인이 계산할 때는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사람. 이들은 타인을 나에게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로만 판단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쓸모가 있어서 강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굴지만 내일 당장 당신이 어려워져서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게 되면 가장 먼저 뒤통수를 치고 떠날 사람입니다. 관계에 자꾸 계산기가 등장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유통기한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마지막 네 번째, 남을 쉽게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점심시간에 모여서 밥을 먹거나 단톡방에서 대화할 때 유독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남을 욕하다 보면 묘한 동질감도 느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서 남을 헐뜯는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선 반드시 나를 헐뜯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아 보이게 만들려는 사람의 내면은 사실 지독한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태도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고 봤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헐뜯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은 온통 불만투성이고 억울한 일투성이가 됩니다. 험담이 난무하는 토양에서는 결코 존중이라는 꽃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공자가 2500년 전에 경고한 네 가지 유형.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배우려 하지 않는 꼰대, 이기적인 계산꾼, 그리고 남을 헐뜯는 사람. 너무나 현실적이고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공자가 이들을 피하라고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라서 곁에 두면 나도 모르게 그들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맑은 물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내 주변에 먹물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을 방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 때문에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직장 동료니까라는 핑계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낭비하기엔 너무나 소중하고 짧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기보다 태도가 훌륭한 사람을 곁에 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밤 거울을 보며 나 역시 누군가에게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었나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스트레스가 아닌 삶의 든든한 안식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통찰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